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입니다.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월화노인이 나오고요. 월화노인은 남자와 여자의 인연을 점지해주는 신으로 유명한데요. 드라마에서도 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인연은 붉은 실로 연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드라마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홍연호로 이어져 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치겠지만 결국엔 만나게 될 거다 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주는 거죠. 드라마의 남주인공은 강태호 배우가 연기했고요. 드라마상에서는 이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은 조선의 세자인데 세자빈, 그러니까 아내와 몇 년 전 사별한 상태고요. 아내를 잃은 당시의 상황을 드라마에서 보여주는데 아내의 시신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물에 퉁퉁 불어 있습니다. 궁전 안에 있는 호수에 빠져서 아내가 죽었는데 바로 찾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상태고요. 이 모습을 본 이강은 서럽게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몇 년 동안 꿈으로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퉁퉁 불은 처참한 아내의 모습이 매일 밤 꿈에 나오는 거죠. 사실상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 이강은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은 모습이고요. 사람이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내를 잃은 뒤부터 이강은 변했습니다. 거의 반망난이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신하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왜 쥐잡듯이 잡느냐? 신하들이 용포를 가지고 왔는데 용포 안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웜톤, 쿨톤 이런 식으로 피부색에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조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강이 꾸미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용포 안감 색깔이 자신의 피부톤과 맞지 않는다고 신하들을 엄청나게 타박합니다. 야, 빨간색이라고 다 빨간색인 줄 알아? 나는 쿨톤이야, 쿨톤. 좀 더 연한 빨강으로 가져왔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이 드라마의 배경은 사극이지만 정서적으로는 현대극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신하들도 세자의 말에 막 그렇게 쪼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 망나니 또 시작이네.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용포를 챙겨 입고 이강은 국무를 보러 가는데요. 이강은 세자인데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업무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죠? 그 이유는 뒤에 나오고요. 우리가 사극에서 동인과 서인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하들이 두 패 정도로 갈려서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야당과 여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하들이 진영을 나눠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강은 이 장면을 강냉이를 먹으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국무를 맡고 있는데 실상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하 한 명이 어떤 말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진구 등장. 진구는 드라마에서 김한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신분은 좌의정,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철이 등장을 해서 말실수를 한 신하의 목을 치겠다며 이강 앞에서 칼을 빼듭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됐다고는 하지만 세자인 이강 앞에서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김한철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이강이 말리는 바람에 김한철은 칼을 집어넣었고요. 칼을 집어넣은 김한철은 내가 네 말을 듣고 칼을 집어넣었으니까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지 하는 느낌으로 이강에게 혼인을 추진할 것을 통촉합니다. 이강 보고 재혼을 하라는 소리죠. 김한철의 말을 들은 이강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냥 기생집이나 놀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어세자 아닙니까? 어세자. 어차피 세자비는 자의정의 여식 하고 웃으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철이 자신의 딸을 세자와 혼인시켜서 나라를 먹으려고 한다는 걸 이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딱히 막으려 한다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다 대고 내 이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한철의 힘이 더 세니까 결국 김한철을 어쩌지는 못해요. 그럼 이강의 체면이 구겨지니까 이강은 화를 내지 못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김한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이 왕의 대리 임무를 맡고 있는 이유도 다 김한철 때문입니다. 김한철이 사람들에게 왕을 모함했어요. 왕이 지금 미쳐 있다고, 왕이 광인이 됐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왕은 정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에서 갇혀서 지냅니다. 잠시 뒤 화면이 바뀌고요. 김한철은 방에서 갇혀 지내는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간 김한철은 본인의 욕망이나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예의를 지킬 뿐이지 왕한테도 대놓고 말을 해요. 내가 전하의 광증이 심해졌다고 하면 전하의 광증은 심해진 겁니다. 방에 처박혀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거죠. 단지 김한철은 왕가의 피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김한철은 왕가의 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세자와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좀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을 혼인시키려면 세자빈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세자빈이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강의 아내, 그러니까 세자빈을 김한철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왕을 압박해서 세자빈한테 사약을 내리라고 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을 했을 때 세자빈한테 만약에 사약을 내리면 이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세자빈을 따라서 죽거나 아니면 세자빈을 데리고 도망을 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세자빈을 조용히 불러서 세자를 살리고 싶으면 네가 자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강을 사랑했던 세자빈은 이강을 살리기 위해 궁 안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요. 그대로 익사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이강도 나중엔 알게 되고요. 세자빈을 따라서 자결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자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세자빈이 자신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던졌는데 세자빈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왕권은 김한철의 손아귀 안에 있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전환이 됩니다. 밝은 느낌의 영상이 나오면서 여자 주인공 등장. 여자 주인공은 김세정이 맡았고요. 드라마상에서는 박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다리는 여자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라서 양반의 자식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요. 박다리는 전혀 기죽지 않고 위기 상황을 늘 잘 헤쳐나갑니다. 그만큼 성격이 밝고 쾌활해요. 충청도 사투리로 장사를 하고요. 장사도 씩씩하게 잘해서 박다리가 가져온 물건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이 물건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능글능글하게 잘 파는 거죠. 그럼 박다리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박다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물에 빠지기 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물에 빠진 박다리를 구해준 건 박다리의 양고모 박홍란이라는 여자인데, 박홍란이 기억을 잃은 박다리에게 말해주기를 너는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다. 한양에 가면 추노꾼들에게 잡혀갈 수 있으니 절대 한양에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일러둡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예상이 가죠. 사실 너는 절대 한양에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은 클리셰적으로 봤을 때 너는 절대 한양에 가야 돼 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얼마 뒤 박다리는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그냥 간 건 아니고요. 한영감이라고 예전에 박다리가 신세진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부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갑니다. 한영감이 부탁한 일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영감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박다리가 한양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박다리가 한양에 가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강은 기생집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한양에 온 박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낯이 익어. 왜냐면 박다리의 모습이 세자빈하고 닮았거든요. 이강은 박다리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박다리는 이강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시선을 느낀 박다리는 이거 추노꾼이구나, 고모가 이래서 한양 가지 말라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을 추노꾼으로 오해한 거죠. 그렇게 박다리는 이강의 눈을 피해서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나무 위에서 시계를 구경하던 남자 이훈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박다리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으니까 남자를 보면 당연히 놀라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그 소리에 놀란 이훈은 손에 있던 시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시계는 딱 봐도 귀해 보이고 조선의 물건이 아니라 어디 양나라에서 가져온 느낌이에요.
당연히 이유는 박다리에게 시계를 물어내라고 말하고, 박다리는 내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물어내냐 하고 옥신각신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던 중 이윤이 뭔가 급한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몸종들한테 박다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시킵니다. 근데 박다리가 잡혀있던 곳이 공교롭게도 이강이 향하고 있던 기생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윤이 급하게 만나러 나간 사람도 바로 이강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강과 이윤 둘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윤의 정체는 바로 이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윤이 떨어뜨린 시계의 주인도 이강이었어요. 시계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강은 너 왜 형 시계를 가지고 가서 고장을 내냐 라고 이윤에게 따지고요. 이 말을 들은 이윤은 아니 내가 고장내고 싶어서 고장냈냐 하면서 둘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기생집에서 깽판을 치면서 싸우게 되고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기생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둘만 남게 되자 이광과 이윤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한 얼굴로 바뀝니다. 뭐냐면 사실 이강은 세자빈이 죽은 후에 가벼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김한철을 속이기 위해 아무 생각이 없는 척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윤 역시 형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형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기생집에서 깽판을 쳤단 사실이 김한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강의 예상대로 김한철은 이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미행을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김한철의 부하는 역시 세자는 망나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김한철은 들은 대로 믿지 않습니다. 세자가 망나니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철두철미한 거죠. 괜히 권력을 손에 잡은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 방에서 갇혀있던 박다리는 어쨌든 이곳을 도망쳐야 하잖아요. 시계값을 물어줄 수도 없거니와 한양에 오래 있으면 추노꾼한테 잡힐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도망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옷을 몰래 훔쳐 입은 뒤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도망치려 하는데 지키고 있던 사람에게 들키게 되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박다리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강과 이유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나와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지붕에서 도망치고 있던 박다리가 밑으로 뛰어내리게 되고 황금 타이밍으로 이강은 박다리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이강은 박다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박다리의 얼굴이 세자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요. 박다리는 추노꾼한테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눈빛으로 이강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둘이 눈이 마주치면서 1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화 리뷰였습니다. 2화는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예상한 대로 박다리는 죽은 줄 알았던 이강의 아내 세자빈이었습니다. 편의상 세자빈은 그냥 박다리로 부르겠습니다. 박다리는 이강을 살리기 위해 왕이 명령한 대로 자결하기로 하고요. 한강에 몸을 던집니다. 저는 궁궐 연못에 몸을 던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강에 몸을 던졌고요. 박다리가 몸을 던진 순간 신비한 인과 함께 월화노인이 나타납니다. 인연을 관장하던 월화노인은 박다리를 가엾이 여기고 이강과 이어져 있는 인연의 시를 봉인하는 조건으로 박다리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박다리의 신하 박홍란이 보고 있었는데요. 월화노인이 박홍란에게 말하길 인연의 시를 봉인하게 되면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 하지만 다시 기억을 되찾는 순간 인연의 실은 더욱 강력해지니까 기억을 되찾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박홍란은 박다리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과거를 지어냅니다. 박다리는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한양에 가게 되면 추노꾼에게 잡히게 된다 라는 가짜 기억을 말해주는 거죠. 그 이후 박다리는 박홍란의 말을 믿고 양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강으로 달려온 이강은 박다리의 시신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김한철이 준비한 세자빈의 가짜 시신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시신의 상태는 물에 퉁퉁 불어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강은 시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세자빈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한철이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박다리뿐이 아니었습니다. 김한철은 알 수 없는 독을 이용해 선왕과 원자 그리고 궁에 있는 많은 핵심 인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는 이강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계획은 성공했고 이강의 아버지는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강 역시 세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김한철 때문에 세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유는 이강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히는 이강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선왕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윤도 김한철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에 이강과 힘을 합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어쨌든 김한철의 감시를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궁에서 반망나니처럼 지내고 있는데 오늘도 의원들을 불러서 피부 관리를 하겠다며 신하들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로 팩도 하고요. 얼굴에 침도 맞고 있는데요. 사실 이강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김한철이 사용한 독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김한철이 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밟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알 수 없는 독 때문이었거든요. 김한철이 사용한 독은 은수저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색무취의 끝판왕 독이었습니다. 김한철이 사용한 독을 알아내기 위해선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의원들을 만나면 김한철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피부 관리를 한다는 핑계로 의원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독을 알고 있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들 그런 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한 의원이 말하길 에이 그런 독이 어디 있습니까? 짐독이라면 모를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짐독은 뭐냐? 짐조라고 해서 전설의 새가 있는데 그 새한테 나오는 게 짐독이라고 합니다. 짐독은 무색무취의 말 그대로 무적의 독인데요. 짐조 자체가 전설의 새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현실에 짐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초기 발동한 이강은 짐조가 전설의 새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윤을 청나라로 보내서 짐조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강의 부탁을 받은 이윤은 짐조를 찾기 위해 청나라로 떠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조사해본 결과 짐조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이 짐조를 조선으로 가지고 왔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윤은 이강을 찾아가고요.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1화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생집이었습니다. 이윤에게 이야기를 듣고 기생집 밖으로 나온 이강은 지붕에서 떨어진 박다리를 우연히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1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박다리를 본 이강은 당연히 놀랍니다. 이강뿐만 아니라 이강과 함께 있던 신하들도 다 놀래요. 왜냐면 박다리가 세자빈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자빈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강은 박다리를 꼭 껴안는데 기억을 잃은 박다리는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박다리를 붙잡아온 이윤도 어리둥절해합니다. 이윤은 이강과 따로 지냈기 때문에 세자빈의 얼굴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어쨌든 자리를 옮겨서 이강은 박다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박다리는 당연히 황당하죠. 처음 보는 남자가 자꾸 질척거리니까 지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만요.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요. 이러면서 세자빈과 어울리지 않는 말투와 복장으로 이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까지 보여주는데요. 모든 걸 확인한 이강은 아리송해요. 왜냐면 얼굴 빼고는 닮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던 그때 시간을 확인한 박다리가 급하게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박다리가 도망가면 이유는 고장난 시계값을 받지 못하니까 박다리를 말리는데요. 박다리는 짐 두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밖으로 나와요. 박다리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허영감이 부탁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화에서 박다리가 한양에 온 이유가 허영감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허영감의 부탁이 뭐였냐면 한양으로 시집 보낸 딸을 한양 밖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왜냐면 허영감의 딸이 한양으로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딸의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딸이 과부가 되면서 시댁 쪽에서는 남편을 따라 자결하라고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연려문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죽으면 그 집안에 상을 내렸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희생시켜서 연려문이라도 받으려고 허영감의 딸에게 자결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허영감은 박다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딸을 살려달라고. 잠시 뒤 기생집에서 나온 박다리는 허영감의 딸을 몰래 만나는 데 성공하고요. 등짐 속에 허영감의 딸을 숨긴 채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처럼 분장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집안 머슴들에게 발각됩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순간 이윤 등장. 이윤은 멋있게 폼을 잡으면서 실은 내 싸움의 고수다
라고 말하며 부하들과 함께 머슴들을 막고요. 이윤의 도움으로 박다리는 도망칩니다. 그렇게 마을 성벽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이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강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강은 박다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다리를 막은 다음에 따라온 머슴들한테 허영감의 딸을 넘겨버려요. 왜냐면 박다리가 세자빈이든 아니든 일단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대로 도망치면 박다리가 화를 입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린 거죠. 하지만 박다리는 엄청나게 화가 났고요. 나리가 저 집 시댁보다 더 나쁜 사람이구먼요 라고 하면서 이강을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강은 너는 춘향전 이야기도 모르느냐, 거기에서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할 때 춘향이는 자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대충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영감의 딸이 자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박다리가 대답하길 춘향이가 지킨 건 정절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강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면 그 말이 세자빈이 예전에 이강한테 해줬던 말과 똑같거든요. 박다리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세자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자빈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강은 박다리가 세자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너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박다리가 첫사랑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은 박다리가 대답을 거부해요. 왜냐면 지금 기분이 나쁘거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강이 사람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가 나리한테 그걸 왜 말해줘야 한대유? 이러면서 허영감의 딸을 찾기 위해 돌아서려 합니다. 그러자 이강은 다급하게 박다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허영감의 딸을 구해주면 질문에 대답을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박다리는 알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강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허영감 딸의 시댁으로 향하고요.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도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강은 세자니까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동한 포졸 대장한테 세자인 걸 모르는 척 해달라고 기뜸을 합니다. 다행히 눈치가 빠른 포졸 대장은 세자를 암행어사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요. 허영감 딸이 자결을 강요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연료문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강은 박다리에게 물어볼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다리는 정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뭐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잡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이강이 화가 좀 나는데 박다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웃으니까 사르르 녹아요.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얼굴만 봐도 좋은 거죠. 그리고 박다리는 감사의 의미로 이강에게 국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박다리의 부모님 등장. 여기에서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박다리의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니라 기억을 잃은 박다리를 돌봐준 양부모님이고요. 부모님의 이력도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는 내관, 어머니는 상궁이었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넷이랑 궁녀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박다리를 돌봐주기는 했지만 박다리의 정확한 정체는 모르는 상태고요. 박다리가 한양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서 박다리를 데려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까지 온 겁니다. 박다리를 데려가려고. 어쨌든 부모님이 갑자기 한양에 나타나니까 박다리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밥은 내일 먹어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이강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내일 점심에 국밥을 먹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김한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김한철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다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김한철이 자신의 딸에게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딸이 한양에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김한철은 자신의 딸을 세자랑 혼인시켜서 나라를 먹어야 하는데 딸조차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김한철의 딸은 홍수주 배우가 연기했고요. 드라마상에서는 김우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희는 아버지 김한철의 말을 듣지 않고 지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서신을 향해 총을 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을 쏘고 있어요. 이 총에는 추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윤과의 추억입니다. 네, 김우희는 이윤과 사랑하는 사이고요. 1년 전에 이강의 부탁을 받은 이윤이 전설의 새 짐조를 찾기 위해 청나라로 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못 만난 상태입니다. 이강과 이윤 그리고 김우희가 반강제적으로 삼각관계 형태인 거죠. 그리고 다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다음 날이 됩니다.
박다리는 이강과 점심에 국밥을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일이 생깁니다. 허영감의 딸의 시댁이 어제 연료문 조작 사건으로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다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을 꾸밉니다. 그 집 머슴 하나가 일부러 박다리랑 어깨를 부딪히고요. 박다리가 넘어진 틈을 타서 박다리 가방에 비싸 보이는 놀이개를 집어넣습니다. 딱 느낌 오죠? 박다리를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그 장면을 이훈이 또 보게 됩니다. 이화까지 봤을 때에는 이유는 뭐 거의 수호천사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다리가 위기에 처하면 항상 근처에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부딪혔던 머슴이 포졸들을 데려와서 박다리를 신고하고요. 포졸들이 박다리의 가방을 뒤진 결과 비싸 보이는 놀이개가 나옵니다. 그 집에서 꾸민 계략대로 박다리가 도둑으로 몰린 거죠. 그렇게 박다리는 관아로 끌려가게 되고요. 우리가 멍석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멍석에 말려 있습니다. 박다리는 억울하니까 자신이 훔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좀 괘씸해 보였나 봐요.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멍석말이 30대와 다리를 불구로 만들라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이 굉장히 맵습니다. 그렇게 멍석말이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멍석에 말려있는 박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치려던 순간 이강 등장. 이강이 등장해서 박다리를 보는데 박다리가 멍석에 말려있잖아요. 멍석에 말려있는 박다리의 모습이 예전에 멍석에 덮여있던 세자빈의 시신과 겹쳐 보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신을 막고 있던 끈을 자르고요. 박다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2화가 마무리됩니다. 3화는 박다리의 부모님 시점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양부모님입니다. 박다리의 아버지는 예전에 궁에서 도망친 내시 출신이었는데요. 주막에 있는 이강 일행을 보고 이강이 세자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왜냐면 이강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내시는 내시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 남자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라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챕니다. 그리고 내시의 행동을 보고 덩달아서 이강이 세자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박다리가 포도청에 끌려갔으니 박다리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을 찾아가 딸을 구해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제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는데 이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두 사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내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수는 없소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구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면 구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박다리의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하. 어제 함께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제 여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강은 화들짝 놀랍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딸이 박다리인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서둘러 포도청으로 향하고요. 다행히 박다리가 곤장에 맞기 전에 포도청에 도착합니다. 이강이 포도청에 도착한 장면이 바로 2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강은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치고요. 바닥에 누워있는 박다리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강이 세자인 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화를 냅니다. 아무리 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행동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하고 불호령을 내려요. 그러던 그때 구원투수 이훈 등장. 이유는 어떤 머슴이 박다리 가방에 비싼 놀이개를 넣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고요. 그 사건을 사주한 양반을 찾아다가 포도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2화에서 말한 대로 이유는 거의 박다리 수호천사예요. 아무튼 박다리 누명 사건은 이윤 덕분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요. 자신을 구하러 한 걸음에 달려온 이강의 모습에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남자가 봐도 멋있기는 해요. 그 후 포도청을 나온 뒤 이강과 박다리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박다리는 이강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겠지만 예상과 달리 이강은 차가운 독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네 얼굴이 죽은 내 아내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천한 꼴을 나에게 보여야겠느냐?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박다리도 화를 냅니다. 내가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남일에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쪽이야말로 앞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하고 받아쳐요. 둘이 완전히 싸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강이 독설을 내뱉은 이유는 사실은 자꾸 박다리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지 않으면 자기가 박다리를 보러 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박다리를 밀어낸 거죠.
잠시 뒤에 박다리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강이 오게 된 자초지정을 듣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화낸 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강이 말을 심하게 한 건 맞지만 어쨌든 박다리를 구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박다리는 아직도 이강이 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다리의 부모님이 이강의 정체를 숨겨주기로 이강과 약속했거든요. 박다리가 이강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동안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로 걱정할 걸 아니까 이강이 배려를 해준 거죠.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이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은 김한철의 딸 김우희와 사랑하는 사이고요. 오랜만에 김우희를 만나기 위해서 신주사라는 절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김우희가 아버지 김한철의 명령에 따라 어려서부터 절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과거 김한철은 이강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선왕이었던 이윤의 아버지를 독살했고요. 당시 세자였던 이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윤이 가게 된 것이 바로 김우희가 지내고 있던 절이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윤은 사랑하는 김우희를 만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김한철이 이강과 김우희를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듣게 됐거든요. 이윤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군대에 다녀왔는데 여자친구가 강제로 다른 사람과 약혼해 있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이 상황에서 이윤이 김우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도망가자. 도망치는 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자는 말을 들은 김우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윤을 따라서 도망치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김우희의 느낌이 묘하게 김한철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우희는 사랑보다 권력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우희도 이윤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윤과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이윤이 세자 자리를 되찾는 거였어요. 김한철이 이강과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이유는 이강이 세자기 때문이니까 그 세자의 자리를 이윤이 뺏는다면 당연히 김한철도 결혼을 허락할 거다라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이윤은 김우희와 달리 초식남이었습니다. 권력에 욕심도 없고 이강을 배신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세자 자리를 되찾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김우희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김한철이 등장합니다. 김한철은 이강을 불러서 얼마 전에 있었던 연료문 사건과 포도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강이 반망나니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강이 구한 사람이 여자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강한테 여자가 생겼나? 하고 떠보는 거죠. 이강은 김한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놀러 나갔다가 불쌍해 보이길래 도와줬습니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는데요. 김한철은 혹시 모를 상황을 막기 위해 이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제 딸과 결혼해야 합니다. 제 딸을 제외하고 전하가 사랑하는 모든 연인들은 제 손에 죽을 것입니다. 세자빈처럼 말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자빈을 죽인 게 자신이고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얼마든지 더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강은 화가 났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금니를 깨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철은 절에 지내는 자신의 딸을 이강 보고 데려오라고 시키는데요. 이번에도 이강은 그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강이 말대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김한철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김한철은 왕가의 피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간 이윤은 박다리를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김우희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우희야, 우리 다시 만나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헤어지면서 하지 못했던 말을 담은 마지막 이별 편지였습니다. 부탁을 받은 박다리는 이윤에게 신세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박다리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우희가 있는 절로 향하는데요. 가던 도중 배가 고파져서 주막에서 국밥을 먹다가 낯익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싸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상태인데 마음속으로는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쭈뼛쭈뼛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서로의 목적지가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박다리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 이유는 김한철의 딸을 데려오기 위해 신주사로 향하고 있던 거죠. 잠시 뒤 시간이 흐르고요.
두 사람은 기무이가 있는 절에 도착합니다. 이강이 먼저 기무이를 만나는데 기무이는 굉장히 쌀쌀맞게 이강을 대합니다. 결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강 역시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쌀쌀맞게 대합니다. 날이 서 있는 대화를 하던 두 사람은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지고요. 이번엔 박다리가 기무이를 만납니다. 이훈이 부탁한 대로 편지를 전해주는데 박다리는 이 편지가 연애 편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강이 기무이를 데리러 왔고 편지를 본 기무이가 눈물을 흘리니까 대충 상황을 이해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본 기무이는 박다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산에서 내려가거라 라고요. 근데 딱 봐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심부름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위험한 산을 지금 당장 내려가라고 하는 게 심부름값이라고? 박다리도 어리둥절해 하는데 기무이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가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고요. 기무이와 이강은 다시 만나서 낮에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신원이라는 무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세자는 혼자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원이라는 무사가 항상 세자와 동행하면서 세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좌윅위라고 하는데 세자 전담 경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의 신검이라고 불릴 만큼 검술에 능한 남자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 명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시간 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강을 따라온 호위무사들이 밥을 먹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밥에다가 독을 탄 거죠. 그리고 호위무사들이 독에 중독이 되니까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서 호위무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마침 이강과 기무이가 절로 돌아오고요. 두 사람을 발견한 괴한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오신원이 그 앞을 막습니다. 오신원은 이강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 후에 괴한들과 싸우는데요. 신검이라는 별명답게 괴한 숫자가 10명이 넘었는데도 비등비등하게 싸웁니다. 그 사이 이강은 기무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요. 오신원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면 오신원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 이길 만한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설명할 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강은 세자빈이 죽고 난 후에 슬픔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궁에서 늘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손에 피가 날 때까지 활을 쏘는 장면이 1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쏩니다. 거의 조선의 레골라스예요. 오신원이 위기에 빠진 순간 이강이 나타나서 활을 쏴서 구해주고요. 두 사람은 괴한들을 뿌리치고 절 뒤에 있는 봉화가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잠시 뒤에 괴한들이 따라와서 다시 한번 싸우는데 이강도 오신원 못지않게 잘 싸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무쌍을 찍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에게 검술을 알려준 스승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신분은 다르지만 오신원과 이강은 거의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모든 괴한들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그때 길쭉한 칼이 오신원의 배를 간통합니다. 놀란 이강은 마지막 괴한을 물리치고요. 쓰러진 오신원을 안고 오열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원을 살리려고 들쳐매고 가려고 하는데 기무이가 손에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총을 쏘려는 기무이를 발견한 오신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강을 감싸고요. 결국 오신원은 기무이의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네,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기무이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무이는 김한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자 자리를 이훈에게 주기 위해서 이강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박다리에게 심부름값이라며 산에 내려가라고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무이는 놀라서 굳어버린 이강에게 또 한 발의 총을 발사하고요. 어깨에 총을 맞은 이강은 피를 흘리며 비틀대다가 봉화 옆에 있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절벽 밑에 물이 있기는 한데 높이를 봤을 때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보여요. 이강이 죽었다고 생각한 기무이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고요. 어느덧 해가 밝아서 다른 신하들이 현장에 찾아옵니다. 근데 다행히 총에 맞은 오신원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오신원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증이 나무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총알이 거기에 박히면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지만 칼에 찔린 상처가 깊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널린 피를 본 신하들은 세자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궁궐까지 알려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소식을 들은 김한철은 분노합니다. 왜냐면 김한철이 왕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강의 목숨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강이 죽게 되면 왕은 더 이상 김한철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김한철의 계획엔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박다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다리는 어제 저녁쯤에 출발해서 이제야 산 아래 도착했는데요. 목이 말라서 폭포가 있는 곳에 들리는데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강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놀란 박다리는 이강을 폭포 밑에 있는 동굴로 옮겨서 치료를 하고요. 무려 보름 동안 간호한 끝에 다행히 이강은 의식을 되찾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이강은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해서 자꾸 한양에 간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박다리가 한양으로 서찰을 보내주겠다고 말해요. 박다리가 보부상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보부상들은 메신저라고 해서 한양까지 빠르게 서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어달리기 하듯이 보부상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짐 대신 서찰을 들고 나르는 겁니다. 그렇게 박다리의 도움으로 한양에 있는 이윤에게 서찰을 보내고요. 말도 한 마리 구해오게 됩니다. 한편 지금 한양에서는 김한철의 진영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강이 죽었다면 다음 순서는 이윤이니까 이윤을 세자로 불러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김한철이 지금 왕도 순서가 맞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라면서 이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김우희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김우희가 아니었습니다. 김우희는 조용히 김한철을 찾아가고요. 이강을 죽인 게 자신이라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윤을 세자로 만들고 그 옆에 제가 앉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이 말을 들은 김한철은 김우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누가 감히 너한테 생각 따위를 하라고 했느냐 라고 역정을 내는데 김우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김한철이 일이었다면 김우희는 호랑이 새끼였던 겁니다. 결국 내가 국모가 될 거니까 알아서 나한테 잘하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악역이 일단 김한철과 김우희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또 같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화부터는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이강과 박다리가 서로 몸이 바뀌는 판타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려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 본편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3화 리뷰 끝.